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의 절반 이상이 단 한 회사의 것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 회사는 정부도 아니고 군도 아닙니다. 텍사스 황야에 본사를 차린 민간 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2024년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어떤 국가나 기관보다 많은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단 한 해 동안 펠컨 9 로켓을 포함해 총 134번을 발사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1년에 로켓을 몇 번이나 쏠까요? 한 자리 수입니다. 러시아 전체 우주기관이 1년에 올리는 발사 횟수보다 스페이스X 혼자가 더 많습니다. 세계 2위권 우주 강국 전체를 혼자서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많이 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숫자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스페이스X 이전의 우주 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회용 행사였습니다. 로켓 한 기를 만드는데 수천억 원이 들고 그 로켓은 우주로 올라간 뒤 대기권에서 불타버립니다. 자동차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한번 달리고 차를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 불문율을 깼습니다. 펠컨 9 로켓의 1단 추진체, 즉 연료를 태워 로켓을 밀어올리는 거대한 통은 이제 발사 후 스스로 날아서 돌아옵니다. 바다 위에 드론 선박 위에 또는 발사장 근처 착륙 패드 위에 수직으로 내려앉습니다. 다리를 펼치고 엔진을 역분사의 속도를 줄이며 폭발 없이 사뿐히 착지합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는 일상입니다. 놀랍게도 한 펠컨 9 1단 추진체는 지금까지 최대 23번이나 재사용되었습니다. 한 번 만든 로켓을 23번 쓴다는 뜻입니다. 그 비용 절감 효과는 단순히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로켓 1단 추진체 제작비가 약 400억 원 수준인데 이걸 23번 나눴으면 한 번 발사당 부담하는 제작비가 약 20억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펠컨 9의 발사 비용은 약 670억 원, 경쟁사 로켓들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성이나 화물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이 싸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현실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지구 저궤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약 550km 상공에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촘촘히 깔아두고 지구 어디서든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스타링크 위성은 6,000기를 넘어섰습니다. 밤하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빛의 행렬이 보인다면 대부분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위성들이 그냥 인터넷만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통신 인프라가 상당 부분 파괴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단말기 수천 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드론 조종과 부대 통신의 스타링크를 활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링크 없이는 우크라이나의 초반 방어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위성 인터넷이 전쟁의 흐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빚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관측하는 망원경에 스타링크 위성의 빗줄기가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 전체를 시야에 담아야 하는 광시야. 천문대에서는 촬영 이미지의 상당수가 이성 흔적으로 오염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위험 소행성을 추적하거나 새로운 별을 발견하거나 우주 초기의 빛을 포착하려 할 때 스타링크 위성이 그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표면을 어둡게 코팅하는 방식으로 반사 문제를 줄이려 했지만 국제천문연맹은 여전히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성이 6,000개에서 42,000개로 늘어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도전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입니다. 높이 121m, 30층 아파트와 맞먹습니다. 지구 저궤도에 100톤 이상의 화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완전 재사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펠컨 9가 1단만 재사용하는 것과 달리 스타쉽은 우주선 전체, 즉 1단과 2단 모두를 회수해 다시 씁니다. 2024년 스타쉽은 발사대에서 로켓 부스터를 거대한 기계 팔로 낚아채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젓가락처럼 생긴 두 개의 금속팔이 공중에서 하강하는 부스터를 그대로 잡아챈 것입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내려오는 70m짜리 금속 덩어리를 공중에서 붙잡는 장면은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했습니다. 나사조차 이 장면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실은 스타쉽은 단순히 크고 싼 로켓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타쉽으로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나아가 100만 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단 하나의 행성에 인류 전체가 모여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전염병, 기후위기, 어느 하나만 최악으로 흘러도 인류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와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억 2,500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도 최소 3분, 최대 22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왕복에 약 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타쉽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그리고 화성 궤도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풀리지 않은 거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 두께밖에 안 됩니다. 자기장도 약해서 태양의 방사선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물도, 산소도 없습니다. 영하 60도가 평균 기온입니다. 인간이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한 로켓 기술을 넘어 식량 생산, 산소 생성, 방사선 차폐, 유료 시스템, 심리적 고리 문제까지 수십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 모든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로켓을 받아 이 드론 선박에 수직 착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민간 기업이 우주 발사 시장을 점령한다는 것 자체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스페이스X의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반드시 틀린다는 것을 증명해온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팰컨 9 로켓은 어딘가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밤하늘을 가르며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아직 발을 내딛지 않은 행성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향해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